HBM 제품 시장이 열어줄 새로운 반도체 산업 구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지만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반도체 소부장 담당하고 있는 임소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료는 소부장 레시피 시리즈 중 두 번째로 미드랜드 영역의 확대에 따른 수혜주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미드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44페이지 도표 69번을 보시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그러니까 전공정과 후공정이 서로 영역이 겹치면서 만나는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전공정의 펩테크가 후공정의 웨이퍼 상태로 패키징하려는 수요와 만나면서 생겨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TSV 본딩,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 가리지 않고 중간중간 많은 스텝 수가 있는 계측과 검사, 그리고 웨이퍼를 바로 본딩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만나면서 파생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로는 다이 테스트,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리고 웨이퍼 레벨 패키징입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미드랜드 영역 중에서 TSV 본딩, 그리고 파생되는 영역 중에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중점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반도체 업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올해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반도체 시장이 다소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과 함께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긍정적인 이 전망을 뒷받침해줄 포인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요 지표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OECD 경기 선행지수와 WSTS에서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2022년 11월부터 11월을 저점으로 15개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확장 구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PMI 지수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미국의 경우 2022년 11월 이후 위축 국면에서 점차 벗어나 작년 6월을 저점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IC 칩 재고 추이도 지난해 1분기 최고점을 지나면서 점차 역사적 평균선에 가까워지면서 건강한 수준의 재고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가를 소부장 분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8페이지 도표 30번은 소부장 기업들 142개사를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서 23년 첫 수정 주가 기준으로 각각 지수화를 한 뒤 주가를 평균 내어 구한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팹리스를 제외하고 여전히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영역은 후공정 장비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월 초부터는 칩 제조사들이 HBM 관련 후공정 팹은 물론 전공정에서의 선단 미세화 공정 투자 소식을 전하면서 전공정 장비사들에게도 수혜가 예상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일부 이동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대비 여전히 주가가 횡보하는 영역으로는 팹 시설 관련 기업들과 후공정 소재사 그리고 전공정 부품사가 있습니다. HBM 제품 시장이 열어줄 새로운 반도체 산업 구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지만 여전히 칩 제조사로 하여금 가동률을 크게 밀어 올리거나 적극적으로 팹을 증설할 명분까지는 되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HBM 제조 시설은 전공정과 후공정을 가리지 않고 높은 비용이 요구될 뿐더러 여전히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방 IT 기기 수요는 회복되기까지 올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종목 단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탑픽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주성 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국내 주요 고객사의 선단 제품에 대한 캐파 확장, 그러니까 HBM3E나 DDR5를 제조하기 위한 캐파 확장에 따라서 테크 마이그레이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정에서 더 많은 레이어를 쌓을수록 주성 엔지니어링의 장비가 필요해지는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 면에서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선단 공정에 진출하게 될 장비를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ALD 방식의 증착 장비를 주력 제품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공간 분할 방식으로 증착의 균일성을 높였다면 이에 그치지 않고 시간 분할 기술을 결합한 시공간 분할 기반의 가이던스 시리즈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루풋과 막지 퀄리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고 원 C 공정부터 해당 장비가 진입이 예상이 되는 바 매출과 마진단에 모두 개선을 불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사로 봤을 때 다변화의 프리미엄을 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SK하이닉스와 중화권 고객사 위주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면 올해는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괄목할 만한 점은 글로벌 비메모리 제조사 두 곳을 확보하면서 그 매출 체질을 메모리 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적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매출 체질의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5만원, 타겟 P 24배 적용해서 상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도 올해 좀 기대해볼 만한 영역은
일단은 지난 4분기는 과거의 원익 테라세미콘 합병에 따른 영업권 손상차손 반영됨에 따라 적자 전환했었고 올해 1분기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면서 적자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매출액이 아무래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익단의 훼손이 좀 불가피하다는 가정이고요. 하지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전체 매출 7,496억 원, 영업이익 234억 원대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선단 공정, 그러니까 D램으로 보면 1B, 낸드로 보면 V9, 그리고 로직 반도체로 보면 3나노미터 공정에 투입되는 장비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실적 개선을 일으켜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주요한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는 HBM 관련한 장비를 이제 매출의 한 카테고리로 잡음으로써 올해 매출의 10%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미드랜드 영역에서의 TSV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공전단 장비인데요. 대표적으로 패시베이션 장비와 구리 어닐링 장비가 있습니다. 구리 어닐링 장비는 그 TSV라는 그 홀을 뚫을 때 그 안에 이제 구리를 증착할 때 사용하는 장비이고, 패시베이션은 어떤 표면을 산화를 시켜서 부식을 방지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들은 기존에 계속 가장 주요 고객사로 나가고 있긴 했으나 고객사에서 HBM 특화해서 좀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함에 따라서 아예 매출 카테고리를 따로 잡아서 점차 올해는 10%, 이후에는 계속 그 비중을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는 바, 목표 주가 42,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도 바이로 상향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진테크인데요. 유진테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칩 제조사들이 여전히 비용 절감에 주력을 하고 있다 보니 신규 장비를 발주하기보다는 기존 장비를 개조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에서의 위축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2025년에는 미세화 공정 투자를 고객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앞선 전공정 장비사들과 마찬가지로 공정 전환에 따른 스텝수 증가가 유진테크의 매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 55,000원 유지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신규 이닛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로스는 목표 주가 25년 예상 EPS에 타겟 PE 28.4배를 적용해서 45,000원으로 커버리지 게시합니다. 오로스에게 기대해볼 만한 영역은 기존에 이제 전공정단 오버레이 장비 사업뿐만 아니라 백엔드 사업부 출범을 통해 백엔드 장비 2가지를 개발을 하고, 한 가지는 이제 매출로 아직 실현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 분야에서 납품되는 장비 수가 적극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어 바이를 추천을 드립니다. 백엔드 사업부에서 출시한 장비로는 HBM에 들어가는 D램 웨이퍼의 워피지로 봐주는 인스펙션 장비와 그 TSV를 형성하고 나서 이제 HBM 상태로 웨이퍼를 쌓을 때 그 TSV 그 구멍에 잘 정렬이 됐는지를 보는 오버레이 장비, 이렇게 2가지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그 워피지를 봐주는 장비가 이제 매출로 실현이 되면서 국내 최대 이제 메모리 제조사에 납품이 된 바가 있고요. 올해 아직은 수주 계획이 없으나 좀 하반기 가서는 적극적으로 좀 수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본업이었던 전공정 오버레이 장비도 2분기부터 매출이 붙으면서 작년 대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정 부품사인 BCNC입니다. BCNC는 합성 코츠로 만든 포커스링, 그 중에서도 이제 탑링, 바텀링 이런 그 증착 장비에 들어가는 링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목표 주가 25년 예상 EPS에 타겟 P 32배 적용해서 25,000원으로 커버리지 게시합니다. BCNC는 미세화와 고단화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면서 더 좁고 깊게 식각하는 공정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그 수요가 같이 이제 동반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식각 공정에서 쓰이는 플라즈마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 웨이퍼를 잡아주는 링이 부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를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높은 합성 쿼츠 부품이 이제 앞으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주력 상품인 QD9 플러스 기준으로는 국내 메모리 제조사와 해외 비메모리 제조사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도표 100번을 보시면 반도체 공정별로 봤을 때 합성 쿼츠는 그 D램, 낸드, 로직 반도체 가리지 않고 그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그 쓰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D램의 경우는 14나노미터 이하, 낸드는 256단 이상, 그리고 로직은 4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때 같이 매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바 BCNC 또 바이로 투자 의견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